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HLB와 HLB 생명과학 말씀드립니다. 8만 원 권역에 거의 당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 월요일장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8만 원부터 일단 당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만 원 선인데 이 8만 원 권역에 왔는데 여러분 뭘 느끼세요? 8만 원 권역에 왔는데 거래가 폭발하지는 않고 있죠. 이거는요. 지난 11월 중반에 걸려있던 매물이 있는 가격대까지 왔는데도 매물들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반증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야 이거 뚫기 위한 거래로 좀 미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뚫어내면은요 그때 사후적으로 거래가 증가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때 시점하고 지금 시점하고 뭐가 틀린지, 네, 그거는 제가 이따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중요한 그 CMC 실사건과 관련한 기사가 좀 떴죠. 네, 요거 한번 해석을 해보고. 그리고 여러분 그 PDU FA 데이트라고 좀 아실 겁니다. 자, 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언급을 드릴 거예요. 네, 수급 동향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 수급 동향도 제가 오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께 그 새롭게 영상 후반부에서 여러분들이 매집할 수 있는 매집주를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정치 상황이 변혁기를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는 정책주는 대박을 낼 겁니다. 예, 이거를 매집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 매집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HAB 바로 설명을 드리는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응원 많이 해주시면은요. 좀 더 알찬 영상으로 여러분께 보답을 할 거예요. 자, HLB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8만 원 권역에서 매물이 아직 안 나와요. 이때 이만큼 거래가 됐는데 지금 보면은 그러면 그 소심한 매물들은 여기서 내릴 때 또 털렸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를 뚫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른바 그 무혈 입성이라고 아시죠? 피를 흘리지 않고 이 고가를 그냥 돌파할 수도 있어요. 무혈 입성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꺾었다가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상황이라면 무혈 입성도 가능할 수 있다. 거래는 나중에 터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거래가 안 터진다고 해서 돌파 못한다. 그런 논리를 절대 갖지 마시고요. 근데 HLB가 상승을 했는데 좀 덜 상승한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들죠? 네, 왜냐하면은 다른 그 IT 관련주나 다른 제약바이오 코로나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시세를 냈기 때문에 좀 모자란 듯한 모자라게 좀 올린 듯한 그런 느낌은 없지 않아 가지실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것들은 좀 일회성 테마 느낌이 강하죠. 연초에는 순환이 돌아가기 때문에 일회성 테마 느낌이 강하고 IT주 상승은 CES 2025 때문에 미리 오른 건데 이것도 이제 1월 우리나라 시간으로 1월 8일이 되면은 이제 재료 노출돼서 별 볼 일 없어지게 될 가능성도 높아요. 그러니까 꾸준한 화끈한 이슈를 가진 종목이 결국 그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화끈한 이슈를 가진 HLB 입장에서는 일회성 이슈주하고는 틀리다. 그리고 잠깐의 IT 반등과는 또 틀리다. 이렇게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쪽으로 그 강도가 좀 세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약해 보여요. 무려 2% 정도나 상승했는데도 약해 보입니다. 그죠? 상대적으로. 의식하실 필요가 없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환율 같은 경우가 확실하게 이제 고점에서 물량이 나오면서 원달러 환율이 꺾일 가능성이 있어. 꺾이면 외인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환차익 기대하고 들어와요. 네, 들어옵니다. 지금 뭐 IMF 때 아니다 하더라도 지난 2007, 8년 금융위기 때 환율까지 올라갔다는 게 말이 돼요? 이건 꺾이거든. 그러면 외인들이 물량을 환차익 때문에 사는 것으로 이제 바뀔 수가 있어요. 지금 외인 동향이 지난 주말부터 좀 바뀌잖아요. 이런 것들은 HAB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죠? 예,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싶고, 그건에 대한 모멘텀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공매도 동향을 보면, 공매도는 이런 식이죠. 그래서 270에서 280 상간에서 놀고 있어요. 근데 이 공매도가 말이죠. 여러분 좀 이제 바뀝니다. 공매도가 전산 시스템이 좀 완비가 돼서
그 건에 대한 재료가 좀 있어요. 네, 그거는 우리가 유념해서 좀 봐야 됩니다. 예, 요거거든요. 공매도 전산화가 착수가 돼가지고 등록번호 발급이 돼가지고 옴짝달짝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HLB 같은 종목에 도움이 돼요. 중요한 거는 요거죠, 여러분. 예, 리버세라님이 CMC 실사 완료가 이달이 유력하다라는 기사가 1월 6일 14시 27분에 떴는데, 자, 이거는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PDUFA 데이트가 허가를 내줘야 할 날이 3월 20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월 정도면은 CMC 실사가 완료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를 써준 겁니다. 그 얘기를 써준 거예요. 당연하다는 느낌과 더불어서 이런 건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세를 내는 것이다. 그럼 진회장 행보가 요즘 어떠냐? 저쪽에 가서 뭐 HLB 계열사들을 많이 사죠. 바이오스텝을 사는 그런 건의 재료도 예전에 나왔었던 거 우리가 잘 아실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진회장이 조금 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런 느낌을 없지 않아 봤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그런 면이 좋아요. 예, 그런 면이 좋고 지금 현재 우리가 수급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자, 외인들이 4만 천주 팔았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런 거 하니? 지금 뭐 신한 같은 경우 여러분 18,000주 매도를 했는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파는 척하다 다시 사는 식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를 시켰어요. 얘네들이 일별로 보면 순매수를 이어가는 거예요. 팔고 사고 하면서. 그죠? PDUFA 그 데이트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결국 이제 얘네들도 단타 매매 해가지고는 승산이 없거든. 그러니까 사고 팔고 하면서 물량을 늘려가는 쪽으로 신한이 지금 현재 움직인다. 저는 그걸 좀 잘 보셔야 될 거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도 매물이 별로 안 나올 것 같아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허가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때하고는 분명히 틀립니다. 틀리죠. 네. 요거 생각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이 비트코인 가상화폐가 좀 꺾였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자금이 개인들이 좋아하는 이 HLB 같은 종목으로 들어올 거예요. 비트코인은 여기 보시다시피 확실히 꺾여 있습니다. 지금 숨고르기 최소한 숨고르기 정도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좋아요. 그러니까 8만 원 무혈 입성해 가지고 다시 보면 일봉으로 이걸로 보면은요. 결국 8만 원대 요거 지우고 8만 원대는 그냥 무혈 입성을 해서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1번이나 2번 코스로 갈 것 같고 별로 그렇게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이고 일단 뭐 승인 이전에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일단 10만 원 언저리 근처 여기 매물 있잖아요. 여기까지 일단 또 갈 거다. 8만 원은 좀 쉽게 돌파가 될 것 같고 10만 원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추후 상황에서 더 랠리가 이제 나타날 가능성 이런 가능성을 대비해 봐야 된다. 허가가 딱 나면 그걸로 주가가 꺾입니까? 꺾였다가도 다시 가죠. 그럴 겁니다. 과거에 그 유한양행 차트도 보시면 아실 거고요. 또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얘네들은 그 라이센스 아웃이잖아. 그죠? 네. 우리 그 HLB는 글로벌 빅파마가 되는 거고 영업이익률에서 잽이 안 되고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도 흔들었다 다시 가죠. 적응증 많잖아. 외자 유치 들어올 거 아니야. 호재 요소들이 너무 많아.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만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이 한국 주식판은 갑작스런 재료 때문에 항상 흔들고 그때 여러분들이 항상 소심해질 수 있어요. 지금 소심해지면 안 되는데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응원군이 돼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 하면은 참 쉽진 않아요. 같이 하십시다. 네, 아시겠죠? 그래야 여러분이 소신이 생기고 어떤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갈 수 있어요. HLB라고 꼭 문자를 주셔서 정보 받고 사인 받고 소통하고 추천도 받고 이렇게 해야죠. 같이 협조해서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꼭 업데이트 자료를 꼭 받으세요. 네, HLB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매집주를 말씀을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말씀드릴 거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꼭 내세요.
네,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매집주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매집주라고 한다면은 모아가는 거죠. 네, 결국 이제 한 번에 사지 않고 나눠서 분할해서 매수를 해서 결정적인 기회 때 튀면 그때 대박을 먹는 종목이 바로 매집주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를 드릴 종목은 바로 이 매집주입니다. 네, 매집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 기간은 뭐 단타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한 1 내지 3개월 정도 보시는 게 좋아요. 네, 이게 빠르면 뭐 물론 1개월 정도에 터질 수도 있고 늦으면 뭐 3개월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초창기에 이제 모아가는 겁니다. 네, 그런 매집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주가 자체는 한 2만 원에서 4만 원 선 정도의 적절한 가격선에 있습니다. 저가주가 뭐 매력은 있지만 여러분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는 거 아실 거예요. 네, 이 정도 종목이 딱 좋습니다. 우량 중형주 정도의 자본금을 가진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총은 3천억에서 한 6천억 정도 수준 적절하죠. 그리고 자본총계 역시 자본총계는 뭐예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총계죠. 즉 그 회사의 재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산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우리가 매집을 해서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죠. 1,000억에서 3억 정도니까 적정합니다. 이게 너무 커도 무겁죠. 근데 그렇진 않아요. 네. 그리고 목표 가격은 더블 가격이나 또는 셋더블, 세 배, 요 정도, 그 정도를 목표로 하는 그런 매집주를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 종목이 그럼 어떻게 생겼는가? 주봉 주가 차트부터 한번 보면은요. 자, 요런 모양으로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바닥을 만들다가 이른바 구덩이를 판다고 그러죠. 네, 구덩이를 파면서 개미를 털게 만들고 거기서부터 쭉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한 더블 정도 시세는 이미 냈어요. 네, 하지만 여기서 조정파가 지금 진행 중이고 진짜 승부는 2차나 3차 시세에서 승부가 나리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주봉 차트를 갖고 있는 종목이다. 요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최대 강점은 뭐냐면은 이제 헤비급 정책 관련주예요. 헤비급. 근데 정책 관련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걸 생각하시겠어요? 지금 차기 대선을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네, 그 정책이 제일 강력한 정책이란 말이에요. 정책 이슈란 말이에요. 뭐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인물해서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움직였어요. 그러나 정책 관련주는 지금 현재 움직이지 않고 있고 이게 뜨면은 더 클 겁니다. 정책 관련주의 이점은요. 인물 테마의 강도가 죽으면 바로 제자리 가지만 정책 관련주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을 받아도 큰 폭으로 아주 급등하지 않은 이상은 자기 자리를 잘 사수를 해요. 그러니까 좀 방어적인 이점도 있는 가운데 큰 시세를 기대해 보는 거예요. 요건과 관련된 헤비급 정책 관련주 대장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시장 어렵잖아요. 최근 시장에 휘둘리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종목을 제가 요 정책 관련주 중에서 선택을 했고요.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재무 실적이 역시 안정적이라는 거,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들께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연간 실적 같은 경우가 계속 영업이 꾸준히 잘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테마주 그러면 실적도 형편없는데 주가만 위쪽으로 크게 올리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엄청 크잖아요. 근데 요게 강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전무하다는 얘기예요. 요게 일단 강점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현금이 이 기업이 얼마나 있는가 요걸 한번 봤더니 현금성 자산이 한 1,000억에서 3천억 정도. 요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얘기죠.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거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외인 기관 매매 같은 경우는 비교적 이제 안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를테면 이런 정도 상황입니다. 지금 초록색이 기관이죠. 그리고 빨간색이 외인, 파란색이 개인입니다. 이 외인 기관 매매의 영향은 좀 덜 받아요. 그래서 외인이 사거나 팔거나 기관이 사거나 팔거나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이 외인 기관 매매는 우리가 중점 변수로 보지 않으셔도 되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외인기관 매매가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최근에 기관이 순매수 강도가 엄청 셉니다. 요거는 나쁘지 않은 거죠.
외인기관 매매는 너무 신경을 안 쓰시되 지금 현재 동향도 괜찮다 이거예요. 네, 그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매집주입니다. 매집주는 살살 모아가면서 결정적인 기회에 대박을 터뜨리는 전략이 유효한 종목이고, 그래서 이 매집주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의도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제가 뭐 이 종목 딱 드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비중을 얼만큼 모아가고 어느 타임에 들어가라 마라. 그리고 어느 정도 시세가 났을 때 여기서는 비중을 어느 정도 떠는 게 좋겠다. 막 이런 세부적인 전략까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시장이 혼잡할 때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종목이고 가장 베스트 수혜받을 섹터 공략하는 것이 지금 시장에 맞습니다. 실패 시에 타격이 작아야죠. 재무실적 안정주에서 선택을 해야지 엉뚱한 데서 우리가 쪽박을 당해서는 안 되죠. 네, 그겁니다. 타점과 비중 전략을 정확히 드릴 거고요. 모아서 크게 터뜨리기 좋은 베스트 종목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네, 여러분께서는요, 이 번호로 매집주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케어를 하면서 끌고 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매집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